여러분, 머리카락이 가끔 가려운 적 있으시죠? 비 오는 날 머리가 눅눅해질 때, 혹은 모자를 오래 쓰고 있었을 때, 또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날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려운 건 흔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가려움이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계속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샴푸를 바꿔야 하나 봐요. 날이 더워서 땀이 많이 나서 그런가 봐요. 머리를 하루에 2번 감아야 하나? 저도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면 정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가려움이 단순 피부 자극이 아니라 몸속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2달 넘게 두피가 가렵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계절성 피부 건조증이라 생각해서 보습 샴푸를 쓰고 약국에서 파는 두피 진정제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밤에 심해져서 잠을 설칠 정도였죠. 결국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지루피부염과 함께 간 기능 저하가 발견됐습니다. 두피의 가려움이 간 건강 문제의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리카락 자체는 감각이 없지만 두피 피부에는 아주 많은 신경과 혈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피가 우리 몸의 건강 변화를 제일 먼저 느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호르몬 불균형으로 두피의 피지 분비가 변합니다. 간 질환이 있으면 혈액 속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피부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빈혈이 있으면 두피 혈류가 떨어져 건조와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그냥 긁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젊었을 때보다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두피 가려움이 질병의 조기 신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통계적으로도 대한피부과학회 조사에서 50대 이상 두피 질환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전신 질환을 함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이나 간신장 기능 이상, 갑상선 문제 등이죠. 그러니 그냥 샴푸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요즘 두피가 유난히 가렵지 않으신가요? 머리카락 사이를 긁었는데 비듬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모발이 예전보다 더 많이 빠진다든지 혹은 긁은 부위가 붉어지고 닦지가 않는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피는 거울입니다. 머리카락이 아닌 내 몸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이죠. 그러니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조기에 병원에 방문해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두피 가려움이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그 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지금 바로 두피 건강 체크를 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두피관리 전문의 박강혁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너무 가려워요. 근데 비듬 샴푸 써도 잘 안 낫네요. 혹시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머리 가려움은 단순 건조나 비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질병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두피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피 건선입니다. 건선은 피부의 붉은 발진과 하얀 각질이 겹겹이 쌓이는 만성 피부 질환인데 초기에 머리 가려움과 비듬 증가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엔 단순 비듬으로 착각하죠. 하지만 건선은 몇억 개 이상 반응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샴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각질이 두꺼워지고 긁다가 상처가 나서 세균 감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루피부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피에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가 증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죠. 이 경우에도 가려움과 비듬이 심해지는데 비듬이 누렇게 변하거나 딱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수면 부족,
기름진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머릿니 감염입니다. 요즘은 어린이에게만 있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양원이나 공동생활을 하는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발생합니다. 머릿니에 알이 모발에 붙어 있고 가려움이 심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문제는 가려움 때문에 계속 긁다 보면 피부가 손상되고 2차 세균 감염이 쉽게 생긴다는 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때는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피부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두피 질환 환자의 37%가 증상이 나타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서야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미 그 시기에는 증상이 상당히 진행돼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재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머리 가려움은 집에 울리는 경보음과 같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면 바로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내죠. 그러다 보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집니다. 두피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원인을 찾아 치료하면 쉽게 잡히지만 방치하면 두피뿐 아니라 모발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혹시 지금 머리가 가렵고 샴푸를 바꿔도 두피 마사지를 해도 심지어 염색을 씌워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 건조나 비듬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시퀀스에서 저는 이 가려움이 탈모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머리 가려움이 머리카락 건강의 경고 신호인지 그 연결고리를 아시면 치료와 예방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머리 가려움증을 단순 피부 건조나 샴푸 문제로만 생각하고 방치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겨울철에 시작된 가벼운 두피 가려움증이 몇 달 만에 전신 피부 질환으로 번진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한 60대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겨울부터 두피가 조금 가렵더니 손톱으로 긁고 또 긁다 보니 닦지가 않고 그 부위가 점점 넓어졌습니다. 처음엔 가려운 부위만 샴푸를 바꾸고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을 써 보셨대요. 하지만 점점 두피에서 이마, 목, 심지어 등까지 붉게 번지더니 진료받을 즈음에는 피부가 갈라지고 진물이 나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진단명은 지루피부염의 전신 확산. 원래는 두피에서 시작했는데 면역이 떨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다른 부위로 확산된 겁니다. 치료 기간만 무려 4개월이 걸렸고 약값과 병원비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려운 거였는데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습니다. 또 다른 50대 여성 환자분은 두피 가려움이 너무 심해 모자를 쓰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모자 안은 습하고 통풍이 안 돼서 곰팡이성 피부염이 함께 생겼죠. 결국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정수리 쪽이 훤히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모낭 손상이 진행돼 머리카락이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듯 단순해 보이는 가려움이 탈모나 전신 피부염, 심지어 세균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피는 피지샘이 많아서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에요. 면역이 약해진 시니어 분들이라면 더더욱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3일 이상 가려움이 계속되고 붉은기나 비듬, 진물, 탈모가 동반된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특히 손톱으로 긁는 습관은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로 세균이 침투하는 경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초기 대응입니다. 두피 가려움이 심해지기 전에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이죠. 이 부분은 다음 시퀀스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가장 먼저 드리는 말은 두피 질환은 단순히 약만 바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지루피부염, 건선, 곰팡이성 피부염 같은 질환은 원인을 찾고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정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들의 특징은 재발이거든요. 약으로 증상을 가라앉혀도 잘못된 생활 패턴과 환경이 계속되면 다시 올라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정확한 진단이에요. 두피 질환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각질 샘플을 들여다보면 원인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곰팡이균이 원인인지, 피지 분비 과다가 주된 요인인지, 혹은 자가면역 반응인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죠. 저도 처음 병원을 찾은 환자분에게는 피부 소파 검사나 KOH 검사 같은 기본 진단 과정을 꼭 거칩니다. 치료 단계에서 중요한 건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의 병행입니다.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국소 치료 항진균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 스테로이드 성분의 로션, 비타민 D 유도체 연고 등을 사용합니다. 둘째, 전신치료 증상이 심하거나 넓게 퍼졌을 때는 먹는 약을 병행하기도 하죠. 이때 주의할 점은 증상이 가라앉았다고 약을 바로 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 2에서 4주는 꾸준히 사용해야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은 치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습관들이 두피 건강을 악화시키죠. 첫째,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습관. 이는 두피의 보호막인 피지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둘째, 하루에도 여러 번 머리를 감는 습관. 오히려 피지 분비를 자극해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스타일링 제품 사용. 젤, 스프레이, 왁스 등이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지 분비를 늘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죠. 반대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두피 건강을 지켜줍니다.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하고요. 하루 1.5리터 정도는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두피 질환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체계가 불안정해지고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죠. 저는 환자분들께 규칙적인 운동, 명상, 취미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병행하면 단순히 가려움이 사라지는 걸 넘어서 두피와 모발의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죠. 머리카락이 가려울 때 대부분은 그냥 긁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긁는다고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피부 표면이 손상돼서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환자들을 보면 가려움 때문에 긁어서 생긴 상처 위로 세균 감염이 더 씌워져 단순 피부염이 화농성 모낭염으로 번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는 가려움 해소 3단계 관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1단계 생활 습관 점검. 머리 감는 주기 여름철이라도 하루 2번 이상 감는 건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하루 1번 저녁에 땀과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 온도 뜨거운 물은 두피의 보호막인 피지를 빠르게 제거해 버립니다. 미지근한 물로 너무 세지 않은 수압으로 헹궈주세요. 헤어 제품 강한 향, 강한 세정력, 색소가 많은 샴푸는 두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쿨링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은 멘톨 알코올 성분이 많아 일시적으로 시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두피 건조와 자극을 심화시킵니다. 2단계 병원 치료 접근법. 머리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비듬이 눈에 띄게 증가, 탈모가 동반, 붉은 발진, 진물, 딱지가 생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과에서는 보통 원인별 맞춤 치료를 진행합니다. 지루피부염 약용 샴푸 케토코나졸, 시클로피록스 성분화 항염제, 건선 스테로이드 로션 광선 치료, 곰팡이 감염백선 항진균제 복용 바르는 약, 알레르기성 피부염 항히스타민제 보습 치료,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인터넷에서 보고 무턱대고 스테로이드 로션을 쓰는 겁니다. 병원 처방 없이 장기간 쓰면 피부가 얇아지고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집에서 하는 두피 관리. 약용 샴푸 사용법. 그냥 바로 헹구면 효과가 없습니다. 거품을 낸 뒤 35분 정도 그대로 두고 헹궈야 약 성분이 충분히 작용합니다. 두피 보습. 보습은 얼굴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두피도 건조하면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무향, 무자극의 두피 전용 보습 스프레이를 사용하세요. 드라이기 사용법. 뜨거운 바람은 모낭을 자극하니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에서 20cm 이상 떨어뜨려 말리세요. 빗질 습관. 딱딱한 플라스틱 빗보다는 두피에 자극이 적은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가려움은 긁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처음엔 귀찮아도 습관을 바꾸고 관리법을 지키면 대부분의 가려움은 훨씬 좋아집니다. 두피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이미 시작된 가려움증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생활 속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꼭 권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샴푸 습관 점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는 하루 2번 이상 머리를 감으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1번, 저녁에 외출 후 머리를 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샴푸는 저자극, 무실리콘, pH 5.56, 0 정도의 약산성 제품을 고르세요.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손톱이 아닌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물 온도 조절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보호막인 피지층을 과도하게 제거해 건조함과 가려움을 심화시킵니다. 37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두피 건강에 가장 적합합니다. 셋째, 드라이어 사용법입니다. 머리를 감은 후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하지만 너무 뜨거운 바람은 피하세요. 미지근하거나 시원한 바람을 두피에서 20cm 이상 떨어뜨려 말리면 열 손상과 건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모자와 두피 환기입니다. 여름철 자외선 차단을 위해 모자를 쓰는 건 좋지만 통풍이 되지 않는 모자를 장시간 쓰면 땀과 피지가 모여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가능하면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고르고 실내에 들어오면 즉시 모자를 벗어 두피를 환기시켜 주세요. 다섯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기름지고 매운 음식, 과도한 설탕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 두피 트러블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아연이 많은 굴과 견과류, 그리고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두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두피 혈류를 떨어뜨리고 피지 분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가려움증을 악화시킵니다. 매일 10분 정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두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두피 상태 점검입니다. 거울로 정수리와 가르마 라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홍반 붉은기나 각질이 늘어났다면 초기에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앞으로 탈모나 만성 두피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머리 가려움, 단순한 피부 문제로만 여기셨나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사소한 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병으로 발전한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가벼운 두피 건조나 비듬이라고 생각하고 몇 달을 미루다가 진단 당시 이미 심각한 피부 질환이나 감염, 심지어 내과적 문제까지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은 피부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나 가려움이 곪고 번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게다가 당뇨병, 고혈압,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두피 가려움이 더 쉽게 생기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머리 가려움이 심해도 그냥 비듬 샴푸만 계속 쓰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모발이 한 움큼씩 빠지고 두피에는 노랗게 딱지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곰팡이성 감염과 피부 염증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일부 모낭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빨리 치료를 시작했다면 머리숱을 훨씬 더 오래 지킬 수 있었던 사례였죠. 두피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와 방식으로 악화됩니다. 가려움이 시작되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순 건조나 각질일 수도 있지만 지루피부염, 건선, 진균 감염, 알레르기, 심지어 내장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주 이상 가려움이 지속되면 병원 진료. 특히 진물, 딱지, 심한 비듬, 탈모가 동반되면 즉시 피부과나 내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 점검. 샴푸 성분을 확인하고 자극이 적은 제품으로 교체하세요. 지나친 두피 마사지나 긁기는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세정하세요. 전신 건강 관리. 혈당, 혈압, 간 기능, 갑상선 기능 검사도 병행하세요. 두피 문제 뒤에는 전신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머리 가려움은 두피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과 두피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기 진단과 생활 관리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건강한 머리와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혹시 모를 위험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